안녕하십니까. 글로벌 TV의 이길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이 회고록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이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김한규 실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내용 중에서 특히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간추려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대정책 수행 행태를 폭로한 볼턴의 회고록이 워싱턴 장관은 물론 세계 전체를 지금 아주 충격에 빠뜨리고 경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세계 정세를 뒤흔드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수행할 때 어떤 전략적 사고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염두에 둔 채 오로지 운과 감에 맡긴 채 즉흥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면서 언론시에 몰두하는 그런 기행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가장 그 대표적 예로 작년 6월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열었는데요. 그 당시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우리 미국 농산물 많이 수입해서 좀 도와달라고 시진핑이 간청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같이 6년간 같이 일합시다 라고 화답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한창이었고 미중 간의 무역협상이 막 열리고 있었던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정치익만 생각해서 시진핑한테 애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중국과 무역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협상팀의 협상 입지를 아주 그냥 강화시키는, 그런 오히려 약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반역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안보 명운이 걸린 미국 정상회담도 그 예외는 아니어가지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열지 적에 트럼프는 북한 비핵 문제 같은 전혀 관심이 없고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것은 그냥 완전히 보여주게 한 것이다. 핵심이 빠진 공동성명에 서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승리를 선언하고 이걸 빨리 떠나면 된다. 그렇게 그냥 어이없는 말을 했고, 또 당시 그 한미연합훈련도 참모들과 일절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해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때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당시 그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스캔들이 있었는데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마이클 코언 청문회의 그 생방송에만 관심을 가졌고 전혀 북한 핵 문제 같은 관심을 없고 오히려 참모들한테 야 수몰들이 낫냐 아니면 노즐에서 걸어나온 어디 더 기사거리가 낫겠느냐 물어보는 등 그야말로 국내 정치를만 의식한 보여주기식 그 TV쇼에만 전념하는 것이 이번 회고록에서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트럼프가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행을 저질러면서 지금 미국 여론이 상당히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그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한 그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인 줄로 알았더니 생각보다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대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이렇게 트럼프 쪽에서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대외 정책이 어떻게 보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기존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논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실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주시죠. 네. 돌이켜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집권한 이래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포퓰리즘을 전개해가지고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정말 위대한 세대들이 온갖 고난과 도전을 극복하고 세워놓은 자유주의 구조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 출신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정책을 추진할 적에 어떤 전략 사고도 없이 세계를 거대한 부동산 시장으로 바라봅니다. 그래가지고 대외정책을 추진할 때, 즉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떤 전략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돈으로서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형이익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정말 좀 천박한 표현이지만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비용 대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상업적 거래로 국가 관계를 대함으로써 방위 분담 문제 가지고 정말 오랜 전통인 나토하고 그 동맹 관계를 균열시켜 버렸고 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탈퇴라든가 기후변화 협정 탈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그동안 세계의 그 번영과 평화를 누려왔던 그런 자유무역과 다자주를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또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뭐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자유민주주 국가 지도자들은 상당히 뭐 깔보고 막 표명하는 반면에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든가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지도자라든가 그런 권위주 지도자들한테는 어떤 상당히 선망하는 그런 눈빛을 보이고 막 칭찬하는 그런 기이한 이렇게 행동을 보이고 그런 의식을 보임으로써 현대 서대들이 세워놓은 정말 자유와 인권, 법의 지배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위험에 빠뜨려버리고 오히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뭐 권위주, 국가 이주를 갖다 다시 또 불어내가지고 세계 도처에 지금 전체주의 망령이 어슬렁거리게 지금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지난 70년 동안 세계의 자유주의 질서를 이끌어왔던 미국 지도력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이 떨어져 버렸고 미국 권위도 완전히 실추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대외 관계에서 보면 미국 내부에서도 단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서 미국 사회를 완전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피부 색깔별로 미국 사회를 그냥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오직 있으면 미국 지도자들 사이에 트럼프가 미국을 실패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탄식이 나오고 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에 배반을 잘하고 아주 이중적이고 거짓말 잘하는 그런 사람을 비울 때 쓰는 동물이 족제비랍니다. 위절, 족제비인데 트럼프를 족제비 두목으로 비유해가지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백악관에서 독제비 두목을 쫓아내자 그런 칼럼까지 등장하는 기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회의에서도 조셉 보렐 이후 그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 유럽은 우리 독자주의 길을 가겠다. 그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공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가졌던 전통적인 동맹국가인 유럽마저도 지금 미국의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국제관계론의 이론에 의하면 현실주의 이론과 자유주의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결국은 전 세계가 협조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유엔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해왔는데 이제 미국이 결국 중심이 돼서 이제까지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신의 이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전현직 관리를 포함한 일부 엘리트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지금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보도를 이제 블룸버그가 했는데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미국의 지금 세계 지도력을 상실한 데서 참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만이 지금 트럼프를 성원하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그 전현직 고위 관리들 인터뷰한 결과를 보도한 6월 23일자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중국 권력 엘리트들은 트럼프가 중국한테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지정학적 불안을 일으켜서 피해를 주고 있지만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미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동맹 네트워크를 허물고 있어서 거기서 오는 이익이 트럼프가 중국에 지금 주고 있는 피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중국 엘리트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온 미국의 큰 자산인 자유민주 동맹이 해체가 돼가지고 정말 중국 꿈인 최고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그런 중국문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꼭 재선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6월 10일자 보도에 의하면은 중국 엘리트들은 트럼프가 미국이 쇠락하는 그런 상징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더 쇠락시키고 있다. 그걸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안보 엘리트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동맹을 다 배제시키기 때문에 트럼프 앞으로 4년간 더 격동의 시간을 지내는 것이 중국의 더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또한 뉴욕타임즈 6월 20일자 보도를 보면 말이죠. 중국 내천 사이에서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 비꼬아가지고 트럼프 이름을 천건국, 그러면 트럼프 빌드 네이션 그렇게 해갖고
천공국이라고 트럼프에게 중국 이름을 붙여가지고 트럼프가 미국을 망치고 있어서 중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조롱하는 글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돌아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개선이길 바라는 네티즌들의 그런 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에서는 지금 반중 정서가 엄청나게 강한데요. 중국에서 바라보는 트럼프에 대한 시각, 친중이라고 할까, 중국 이익이 된다. 그런 시각은 트럼프 재선 가대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중국에서, 아까 말한 전현직 그 관리들 또 뭐 엘리트 이런 사람들입니다만은 중국 당국의 허가 없이 이런 인터뷰를 서방 언론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중국이 또한 작전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사실은. 물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금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사실은 미국의 앞으로의 대외 정책의 큰 방향도 결정할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세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금년 11월의 대선이 결국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인가, 지금 트럼프의 현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대외 정책이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미국 대선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 대선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대선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860년 대선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미국을 분열을 위해서 구해내가지고 20세기 미국의 강대국으로 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1932년 대선 때는 소아마비 장애인인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음으로써 전후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1980년 대선 때는 영화배우 출신이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영화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워싱턴 기득권 지원자는 딴따라 출신이라고 굉장히 존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로널드 대통령이 그 1980년 대선 승리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세계 전파하라고 선택된 나라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세계 전파하는 것이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건국 이념인 미국 외외주의, 그리고 미국의 명백한 운명을 부르짖으면서 공산주, 종주군 소련을 강하게 압박해서 붕괴시켜가지고 냉전을 끝내가지고 자유주의 국제질서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11월 달 있는 이 대선은 세계사에서 어떤 의미가 갖고 세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우리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볼턴이 해고에서 지적했듯이 트럼프는 정말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공사 구분을 할 줄도 모르고 전략도 없고 철학도 없고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정말 부적격자인 트럼프인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은 정말로 세계는 그동안 해왔던 트럼프 그 외교 스타일, 대정책 스타일, 어떤 전략적 사고도 없이 순전 자기의 감정과 이익만 염두에 둔 그런 지극적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정책을 계속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다시 또 혼돈을 시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볼턴의 그런 해고로 의해서 말한 트럼프 그런 대통령에서 자격 부족, 그런 부적격성은 상당히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도 암문을 들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바이든은 큰 틀 안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다자주의, 동맹중시라는 기존의 민주당의 대외정책 기조를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책의 경우에 바이든이 지난 1월 14일 아이오와주 민주당 토론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국한테 압박을 해서 설득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한 이 한일 관계를 복원시켜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시키겠다고 언급했거든요. 이러한 언급한 점을 가만히 보면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조하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도 조율이 될 것이고 또 주한미군을 철수라는 그런 말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한 김정은과 그 미국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고 실무 협상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비핵화,
후제재화라는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대선 캠프에 2021년 민주당 The 2021 Democratic이라고 그런 불리는 애기 안보팀 구성돼가지고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에 차기 비행정부 지금 대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동향을 잘 살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는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정말 세계가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유국제 질서로 회귀하느냐 그런 갈림길의 그런 대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냥 남은 나라 대선이라고 강 건너 불고기 얻듯이 그냥 방관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의 현실주의 시각이 강해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미국이 과거와 같이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부드러운 그 패권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 얘기하고 독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다시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으면 흔히 말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서 패권을 평화리에 넘겨주는 과거의 전례가 없었다는 것처럼 아마 세계는 좀 더 혼란의 세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만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미국이 구축해온 제도와 각종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 가지고 다시 국력을 회복해 보겠다 이런 것인데요. 사실 그 부분을 지금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중국하고 관계에서 과연 지금 하는 방식대로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해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 국민들이 또 미국의 전략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많이 좌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늘 그 중요하고 또 이런 그 어려운 문제를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